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죠. 보도국 조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날 어떤 이슈들이 글로벌 증시에 있습니까? 네, 지난 한 해 2012년 특히 하반기 12월에는 그야말로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에 대한 소식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울고 웃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2012년 마지막 거래일 31일에 어떻게 글로벌 주요 증시가 마감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31일 뉴욕 증시는 이 재정 절벽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기대에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2%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뉴욕 증시는 4년 연속 연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유럽은 독일을 포함한 9개국 증시가 휴장을 했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조기 폐장하는 등 31일 다소 한산한 장세 속에서 재정 절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새해 연휴간의 해외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수개월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쥐고 흔들었던 미 재정절벽 협상이 마감 시한을 3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석 달째 기준선 50을 넘어서며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멈췄습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2월 총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도 연합을 이끌겠다고 나선 가운데 몬티 총리가 재선에 성공할 시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올해 유로존의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밀어붙인 75%의 소득세율 법안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의 경제개혁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이 2012년 12월 31일 채무 한도에 도달하며 국채 발행을 긴급히 중단했습니다. 미 정부는 2월 말까지 비상조치를 통해 채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네, 2012년 마지막을 뜨겁게 달궜던 재정절벽 협상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협상 시한을 3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네, 불과 어제 일인데요. 네. 연도로 따지면 지난해가 되겠네요.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을 불과 3시간여 앞둔 오후 9시경에 미 재정절벽을 위한 1차적 협상안이 마련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서 존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를 방문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어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1일 새벽 2시경에 재정절벽 합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89명의 찬성과 8명의 반대, 그야말로 큰 차이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 중산층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미 경제는 재정절벽 추락이란 큰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합의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소득세 인상 대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주장했던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서 부부 연소득 45만 달러, 개인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으로 소득세율 인상 범위를 다소 낮췄고요. 소득세율은 현행 최고 35%에서 최고 39.6%로 상향되게 됩니다. 또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고요. 상속재산 세율도 5%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세수입은 앞으로 10년 동안 6천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 증대는 이번 재정절벽 협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 다른 쟁점, 바로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은 이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재정지출 감축 시기를 먼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발등에 불만 끈 것이고요. 이제 2개월간의 협상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재정지출 감축과 채무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은 2월 말까지 내놓아야 할 텐데요. 언론은 여기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합의안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미 재정적 문제로는 사회보장연금과 고령자 의료보험, 메디케어 등이 꼽혀왔습니다. 그간 부자 증세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2013년 연초 다행히 이번 재정절벽 합의안으로 미 경제
경기 호조세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승 랠리는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재정 지출 감축을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정치권의 협상이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미국 재정절벽 협상안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013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거래일입니다. 국제적인 이슈 어떤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절벽이 여전히 새해 벽두에는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1분기에는 미 재정절벽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을 두고 여전히 글로벌 증시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유로존에 선거를 둘 수 있습니다. 올 2월 이탈리아의 선거가 이뤄지는데요. 또 9월에는 독일의 총선이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경우 이 베를루스 전 총리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근 총리직에서 물러난 마리오 몬티 총리도 중도파 연정의 대표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몬티 전 총리가 시작한 개혁안을 뒤집어 놓는다면 유로존에는 새로운 정치적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현재로서는 메르켈 현 총리의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9월 총선도 주목할 만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모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새 정권의 경제 정책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아베 신조 정권은 시작부터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을 예고하며 글로벌 통화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지 주목되고요. 또 중국의 경우 시진핑 정권의 향후 10년간의 성장의 틀을 잡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시진핑은 성장의 속도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자금의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 권력 재편 이후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계가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쪽에서도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한국을 포함해서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모두 오늘 2일에 개장하고요. 미국과 유럽도 2일부터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3일까지 폐장한 뒤 4일에 개장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절벽 합의안에 대한 미 하원의 표결 여부인데요. 현재 이 합의안을 수용할지 또는 수정할지 심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르면 1일, 늦어도 2, 3일에는 표결을 위한 회의가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미 경제 지표로는 12월의 고용 지표와 제조업 경기, 지난달 FOMC 의사록 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